안녕하십니까, 요남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커뮤니티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달라,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글을 썼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영상을 지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질문의 수준이 높은 것들도 있고 제 예상보다 질문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애하시는 브랜드 3개만 찝어주세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어떤 한 브랜드에 딱 붙여서 그 브랜드만을 트레이스하고 어떤 이런 브랜드가 없어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유행하던 시절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막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버버리, 두 번째는 리고웬스, 세 번째는 톰 브라운, 이렇게 3개 정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나이대에 맞는 패션이라는 게 있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학상에 뭐 타겟 마켓 뭐 이런 단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패션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요, 자기 만족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고 이제 요즘에 와서는 절대적인 나이보다는 마인드 에이지가 더 크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거 집단 내에서의 어떤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다면 그 나이대에 맞는 패션을 따라가는, 트렌드를 따라간다고 봐야겠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자기의 만족과 자기 중심이 잘 잡혀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에 맞게 사도 안 입는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면. 단 이제 이게 있습니다. 취향이라는 게 역행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어릴 때 클래식을 좋아하다가 나이를 먹고 나서 오히려 클래식보다 컨템포러리를 좋아하게 된 케이스예요. 물론 저는 둘 다 좋아하지만, 둘 다 공존하지만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다고 하면 클래식에 있다가 갑자기 나이 들어서 컨템포러리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좀 젊게 유지하시라, 건강하게 유지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하는 국내 브랜드와 대기업 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작은 국내 브랜드들은 제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브랜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업 브랜드들은 뭐 장점이 분명하죠. 뭐 전문 벤더들이 붙어 있고, 뭐 전문 패턴사라든지, 뭐 전문 검사원이라든지, 뭐 상당히 많은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보장이 되어 있어요. 대기업 브랜드의 단점은 제가 볼 때 좀 분명해요. 첫 번째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뭐 좋은 부자재를 쓰고 싶은데 좋은 부자재를 쓸 예산이 없다든지, 예를 들면 뭐 YKK 지퍼를 넣고 싶은데 뭐 YKK 지퍼를 넣을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자기의 원하는 부분을 넣어서 자기의 역량을 펼쳐내서 옷을 예쁘게 만들어내기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오너가 옷에 관심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감도에 있어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옷을 좋아하는 우리들이나 옷을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들은 이거를 어떤 상업예술의 한 상품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의식주에 기인한 하나의 공산품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주의 그냥 상품이죠. 그냥 물건 팔고 그냥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공산품을 찍어낸다는 개념에 어떤 입각해서 이 사업을 접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감도라는 거를 기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도를 원하면 오너가 디자이너인 곳을 찾으면 좀 편하죠. 예를 들면 우영미 솔리도무를 예로 들면 그분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업 경영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상당히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감도를 전달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디자이너면서 오너이고 오너이면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에 대한 센스도 없고 보는 눈이 없는 분께서 어떻게 오어슬로우, 풀카운트, 빅양크, 알든 이런 브랜드들을 아시죠? 약간 기만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남자 옷 같은 경우는 저는 퀄리티가 7, 8할, 디자인이 2, 3할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쇼핑 습관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디자인이 다양하고 저렴하게 나와서 우리 대중들에게 우후죽순 막 소개되는 것들을
많이 소비하는 거는 저는 예전부터 지향해 왔고 별로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쓰레기를 많이 양산하는 일이고, 결론적으로 요즘 최대의 화두인 어떤 환경을 보존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슬로우 패션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것들이 너무 막 디자이너 부티크 명품처럼 굉장히 비싼 브랜드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의 합리적인 선 안에서 구입을 해 가시면서 워드롭을 채워 가실 수 있는 어떤 쇼핑 습관이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브랜드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에센셜한 어떤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볼 때 제일 쉬운 게 유니클로의 마스터피스를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내려보시면 이거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 스웨터 4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남자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니트입니다. 바로 옆에 프렌치 테리로 된 스웨셔츠 있죠? 후디 같이 묶을게요. 같은 소재니까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슬랙스가 있죠. 근데 여기는 울라이크라 그래서 감탄 팬츠를 넣었는데 저라면 이거를 울 소재로 된 슬랙스로 교체해서 타 브랜드에서 갖다 넣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으로 오면 치노 팬츠 있죠. 그리고 이 밑으로 오면 데님 팬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내려오면 여기에 옥스포드 셔츠 있죠. 그리고 좀 더 내리면 이거 수피맛 반팔 티셔츠가 있죠. 그리고 또 내려오면 여기에 폴로 셔츠 있죠. 남성은 우선 이렇게 7개 카테고리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계절용으로 봤을 때 이 제품들을 꼭 유니클로에서 구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니클로의 카테고리를 참고를 해서 원하는 브랜드들로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브랜드들까지 다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스타일링 팁 같은 경우는 안경과 모자, 신발을 센스 있게 가져가는 것,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뭐 스카프라든지 뭐 그 이상의 디자인이 들어간 어떤 아이템들은 좀 중급 이상이니까 초급에서 시도하기 어렵다면 안경, 모자, 신발을 내 스타일과 어울리게 센스 있게 가져가는 것, 이것들이 가장 무난한 스타일링 팁이라고 보여집니다. 페니로퍼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끈이 달린 옥스포드나 더비를 추가로 들이실 거면 브라운 스웨이드를 추천드리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뭔가 포멀한 복장에 나는 구두의 대용으로 로퍼를 갖다 놓고 싶고 이거를 단 한 개만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블랙 가죽,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단 활용도 면에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브라운 스웨이드가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구두를 단 한 개만 보유하겠다고 해서 블랙 가죽만 보유하기엔 브라운 스웨이드가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구두를 꼭 하나만 가져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2개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브라운 스웨이드도 들이시길 권하고 블랙 가죽도 들이시길 권합니다. 시행착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저는 보테가 베네타의 제품들,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예쁘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저의 항마력이 딸렸어요. 그래서 뭐 다 드리게 됐는데, 예를 들면 보테가 베네타의 카세트백,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의 그 더비 슈즈, 이렇게 굉장히 큰 볼드한 더비 슈즈 있죠. 그 2개를 다 구매를 했었는데 정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는 저는 노트북 가방 외에는 일단 가방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슈즈 같은 경우는 너무 무겁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 많이 루즈하게 떨어지는 팬츠를 입을 때는 그래도 좀 신긴 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발렌시아가의 3X 라지처럼 편안한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 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행하는, 너무 트렌드의 그 최전선에 있는데 또 그걸 이끄는 브랜드들은 사실 해외 디자이너 부틱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구매를 했는데 안 쓰게 되니까 참 아이러니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죠. 결론적으로 시행착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궤를 같이 해서 비추천하는 아이템은 너무 트렌디한데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꽂혀버린 거, 그런 거는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폴로 랄프 로렌 괜찮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의 플리스 셋업이 위에 스웨트 셔츠와 팬츠, 그 다음에 위에 후디와 팬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를 사셔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호텔 라운지 같은 데서 입고 있어도 어울릴 법하다고 생각하고요. 뉴발란스의 메이드 인 USA 라인의 플리스 셋업도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뭐 선스펠 같은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셋업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죠. 그루밍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루밍은 따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왜냐면 이건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수염 때문에 남들보다 그루밍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다듬기도 하고 막 이런 작업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올인원으로 된, 그런 귀찮다고 올인원으로 된 제품들을 사기보다는 토너와 세럼과 로션을 그냥 단계별로 바르는 거, 이거 외에 남자가 뭐 크게 더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두 가지 팁은 있는데, 일단 1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선크림이요. 선크림을 무조건 바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과 안 바르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팍팍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 그냥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게 선크림을 바르느냐의 유무예요.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이 세수하실 때도 선크림을 지워내는 클렌징 오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폼 클렌징으로 안 지워져요, 이게. 그래서 선크림과 클렌징 오일 그리고 폼 클렌징, 이렇게 세수할 때도 이중 세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가까운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클렌징 오일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잘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목에 바르는 겁니다. 토너, 로션을, 그러니까 스킨 로션이죠. 스킨 로션을 전부 다 목에도 바릅니다. 저는 사람의 나이를 목에서도 보거든요. 얼굴은 되게 괜찮은데 목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스킨 바를 때 얼굴에 바르는 양만큼 목도 바르세요. 로션 바를 때 얼굴에 바르는 양만큼 로션을 목에도 바르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 정도면 제가 볼 때 우선 그루밍에서 제가 제일 중시하는 두 가지는 충족이 됩니다. 평소에도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좋은 셔츠 알아보는 법, 자개 단추 플라스틱 단추 구분이 어렵고 비접착 심지 기법, 이런 거. 좋은 셔츠 알아보는 방법은 조만간 컨텐츠로 만들게요. 봉제 보는 법이나 원단 보는 법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도록 하고요. 자개 단추와 플라스틱 단추를 구분하는 법은 원래 어려워요. 그거는 이 좀 짬이 쌓여야 됩니다. 옷을 많이 보고 이런 고급 부자재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저절로 보여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뭐 보는 법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심지 같은 경우는 접착 심지와 비접착 심지가 있긴 있습니다. 접착 심지 같은 경우는 심지 자체에 풀이 발라져 있어서 열과 압력으로 프레스로 누르면 이게 딱 붙어버려요. 단점은 풀이 닿아서 세탁과 어떤 여러 가지 세월로 인해서 이 풀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겉면에서 봤을 때 버블 현상이라고 하는 기포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수명과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비접착 심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손으로 떠놓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착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접착에서 오는 그 단점들이 상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트 만들 때도 접착 심지와 비접착 심지에 대해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접착 심지는 사람의 손이 더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스타일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옥스퍼드 셔츠와 퀄리티가 좋은 로퍼, 이 두 가지를 구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셔츠 같은 경우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컬러, 그 다음에 하늘색 스카이블루 컬러,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는 거 하나, 이렇게 3개 정도 구비를 해두시면 돌아가면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 포인트가 되는 컬러 하나 정도를 넣고 싶으시면 핑크 컬러, 이렇게 4개 정도 컬러를 구비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퀄리티 좋은 로퍼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로퍼는 아무래도 클래식 브랜드에서 나오는 로퍼들이 좋겠죠.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인 브랜드는 뭐 버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을 보시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 대해 답글로 달린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해드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를 찍으면서 드는 생각은 약간 이거를 월간 컨텐츠로 만들어 볼까도 싶거든요. 왜냐면 되게 소통하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기분이 들고 취지 자체가 꽤 괜찮고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그래도 다음번에 많이 달아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다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해본 어떤 Q&A 같은 컨텐츠인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